안녕하세요. 저는 2년 만에 학을 떼고 결혼 생활 중도 포기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착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성을 만날 때 사람마다 따지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외모가 중요하다던가 능력이 중요하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었어요. 특히나 착한 성격의 남자에게서 매력을 많이 느꼈죠. 저는 그 남자와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소개해준 친구도 남자 성격이 너무 착하다고 딱 제가 원하던 남자일 거라고 했었거든요. 화도 거의 내지 않고 무던하고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만나고 보니 정말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한테 잘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였고 그 덕에 연애하는 동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 그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고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성향이 강하고 비겁한 면도 많다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일 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제 생각 이상으로 마마보이라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부모님을 뵐 일이 없었고 또 딱히 얘기를 들은 것도 없다 보니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거의 어머님의 꼭두각시 수준이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이 좀 센 편이기도 하고 고집도 강한 편이시기도 했어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을 엄청 오냐오냐 싸고 도시는 것도 심했고요. 결혼 전에 그런 진면목을 알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럼 결혼까지는 안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러 몇 번 남친네 집에 갔을 때조차도 별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님 성격이 좀 강하신 편이다, 솔직하신 편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한테 버릇없고 예의 없게 구는 것보다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완전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었어요. 어지간한 옛날 남자보다 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고로 세상이 바뀌어도 여자는 남자 뒷바라지 잘해야 된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건 싫으니까 맞벌이하고 돈은 벌어와야 된다. 라는 것이 어머님의 기본적인 마인드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입성하고 난 바로 뒤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뒤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셔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가자마자 저한테는 익숙한 듯 앞치마부터 주시더라고요. 식사 준비하는 거 거들라고요. 그나마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땐 저를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며느리가 되자마자 180도 태도가 바뀌시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에 결혼 전에도 인사드리러 와보긴 했지만 그때는 거실에서나 있었지 주방을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당연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죠. 도우라고 하시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맹하게 서 있느냐며 쌀 씻어서 빨리 안 치고 올려놓은 야채도 씻고 손질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니 한숨 쉬시면서 집기들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하라는 거 옆에서 거들라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옆에서 익히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네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시종한테 말하는 듯 어머님의 톡 쏘는 말투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집살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고 부당하다 싶을 때 왜 안 따졌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겪어보니 오만한 생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티 팍팍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어버버한 채로 일단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며 거실을 내다보니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 보면서 낄낄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겨울 한파 같은 어머님의 말투와 눈빛에 어쩔 줄 몰라서 땀 삐죽삐죽 흘리고 있는데 주방 쪽으론 눈길 한 번 없이 태평하게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하여튼 여차저차 어머님과 같이 밥상을 차렸는데요. 어머님이 그날 닭백숙을 하셨거든요. 커다란 그릇에다 닭을 척척 올리셨고 국물은 따로 개인 뚝배기로 꺼내주셨어요. 저보고 국물 퍼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가족 수는 총 4명인데 뚝배기 그릇은 2개만 꺼내시는 거예요. 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국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차린 후 자리에 둘러 앉았는데 자연스럽게 뚝배기 하나는 아버님,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되었습니다. 제 앞으로는 뚝배기도 없고 밥하고 수저만 있는 거였죠. 남편은 멀거니 저한테 자기 거는? 하고 묻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릇을 2개밖에 안 주셨는데 거기에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본인 뚝배기에 밥 말아서 먹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 건 없는 건가? 왜 내 건 안 주시지? 내 뚝배기는 내가 꺼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뚝배기 국물 없이 밥만 가지고 대강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남편만 뚝배기가 있고 저랑 어머님은 없는 거였죠. 그 상황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깟 국물이 뭐라고 왜 나는 안 주시나 그리고 나는 없는데 왜 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나 싶더라고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여튼 저는 황당하고도 치사스러운 기분으로 일단 밥을 대강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저보고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일 먼저 내놓고 설거지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시키시니까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거 혼자서 다 치우고 과일 깎아서 내오고 주방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큰 솥에다 자잘한 조리기구까지 많아서 설거지 양도 꽤 많더라고요. 싱크대도 좀 낮은 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설거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다 보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론 저한테만 뚝배기 안 주신 게 생각할수록 치사스럽고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과일 먹으면서 하하호호 TV 보고 있고요. 그러고 집에 오다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국물 맛있었니? 근데 눈치 없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엄청 진하고 맛있더라고. 그래, 나는 못 먹어서 뭔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아, 자기가 안 먹는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해맑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애초에 뚝배기를 2개밖에 안 꺼내주시던데 거기다 대고 내 거는 안 주시냐 하기도 그렇고. 아, 그래? 엄마가 까먹으셨나 보다. 자기도 먹고 싶으면 알아서 꺼내 먹지 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굳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제 건 안 꺼내주시는 그 상황이 황당했던 건데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건지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금은 깨달았지만 저희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완전 몸종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만 남편 외조 잘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괴롭히셨으니까요. 저한테만 꼭 전화하셔서 남편 밥 잘 차려줘라, 내조에 신경 써라, 영양제 잘 챙겨줘라, 어제는 밥 뭐 먹였냐, 오늘은 뭐 먹일 거냐, 그런 걸 툭 하면 물으시는 겁니다. 초반에야 저도 좋게 말씀드리고 네네 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점차 짜증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뭐 먹였는지 얘기하라 그러고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건 먹이지 마라, 그런 건 소화 안 된다 하며 꼬치꼬치 따지시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는 일 바쁘다고 말씀드리며 전화받기 곤란하다고 자른 적도 여러 번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러든가 말든가 어머님은 전화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30 넘은 자기 아들을 무슨 3, 4살 아이 보듯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랑 살아보니 어머님이 남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지 손으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모질이었거든요. 양말 어딨냐, 옷 어딨냐, 반찬 어딨냐, 영양제 어디 뒀냐. 설명해줘도 제대로 들을 생각도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렇게 저한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저도 알려주다가 속 터져서 제가 그냥 꺼내준 적도 많아요. 저런 정신머리로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묻는 겁니다. 나한테 그만 좀 물어. 자기가 좀 찾아보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면 빠른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그럼 알려주면 좀 기억을 해. 아니면 자기가 좀 챙겨줘. 자기 거 챙기는 김에 내 것도 챙겨주면 되지. 뭐라고? 내가 자기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뭔 뒤치다꺼리야. 와이프가 남편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남편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기본적인 가치관은 자기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샤워하러 들어가고 나면 그걸 누구더러 치우라는 건지 옷하고 속옷은 화장실 앞에 던져놓고요. 본인 손으로 뭔가를 정리하거나 설거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그냥 밥 먹고 소파에 내내 누워있는 게 다예요. 제가 늦는다고 밥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이 반찬은 어딨냐 저건 어딨냐 내내 물어보고 본인 손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도 안 해봤어? 엄마가 다 해줘서. 나는 주방에는 아예 얼씬도 안 했어. 자랑이다. 못하면 배워서라도 해. 자기가 해줘. 나 그런 거 못해. 못하는 게 어딨냐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뒤집개 들고 태어났어? 자기야, 나는 자기 엄마가 아니야. 알았어. 내가 하면 되잖아. 신기한 노릇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성인 남자가 자기 혼자 계란 후라이 하나 못 해먹나요? 연애할 때 여행 간 적도 물론 있긴 한데 주로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결혼한 지 좀 된 선배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분도 저에게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 하시면서 웃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들도 아닌데 무슨 아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키울 거거든요. 본인 일은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야죠.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줄 몰라서 해달라고 하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까지 종종 오셨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도 알려드린 것 같더라고요. 와서 반찬만 놔두고 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집안 살림 다 살펴보고 가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회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서. 예! 성훈이 보약 잘 챙겨 먹이라고 보내줬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별로 안 줄었더라. 너 그거 안 챙겨주니?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빽 소리부터 지르시는 겁니다. 한숨이 절로 났죠. 어머님, 그이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챙겨 먹으면 되죠. 예, 너 참 그렇다. 아내가 돼서 남편 보약 챙겨주는 게 어려워.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그냥 적당히 데워서 주는 건데 그것도 못해? 아침마다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데 왜 안 챙겨주냐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출근한다고 바빠요. 심지어 출근 시간은 제가 더 빠르고요. 본인 약은 본인이 챙겨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정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차라리 성훈 씨 어머님 댁 가서 지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머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챙겨주기 싫어서 남편을 시댁으로 보낸다고? 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결혼하나요? 하고 말이죠. 요즘 여자들 정말 문제야, 문제. 생각들이 아주 글러먹었어. 남편이랑 시댁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저도 못 참고 질렀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싸가지도 없이 어른한테. 야,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어머님 흥분하셔서 저한테 야라고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통화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심장 벌컥벌컥 뛰고 손까지 떨려왔죠. 어머님, 저 지금 바쁘고요. 길게 통화 못합니다. 성훈 씨랑 얘기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회의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와보니 저한테 부재중 전화 14통 거셨어요. 무섭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좀 어떻게 하라고 했고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 할 일도 똑바로 못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저러시는 거면 나도 못 참는다고 이혼하고 차라리 시댁으로 돌아가라고도 했습니다. 남편도 한숨 푹푹 쉬면서 엄마한테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기 엄마랑 부딪히냐고 자기도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면 안 돼? 하나부터 10까지 당신 시녀노릇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디까지 맞춰드려야 돼? 무슨 시녀야. 우리 엄마가 언제. 밥 뭐 먹였는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시고 툭하면 이거 먹여라 저거 먹여라. 영양제, 보약 잘 먹였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내가 아주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결혼 5개월 만에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몹시 안 좋아졌고 거리도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세상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노발대발 하시면서 사과 안 하면 안 본다고까지 하셨는데 안 보면 저도 손해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 안 드리고 안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 와중에 저더러 너도 가만 보면 성격 장난 아니야 하면서 제 화를 돋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랑 어머님이 부딪히는 게 싫었던 남편은 어머님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안 오고 왕래도 거의 없이 지냈어요. 어머님에게 저는 싸가지 없고 나쁜 며느리였지만 차라리 나쁜 며느리 돼서 시댁과 거리를 두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하고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상사 한 명이랑 좀 부딪힌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상사 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가만 들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고 그 때문에 그 상사분도 남편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그 상사 욕만 하면서 욕먹는 걸 억울해했죠.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도 잘못했네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그렇느냐 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문제가 생겼고 남편은 홧김에 그만둔다고 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다니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사직서 내고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안 나간 거였죠. 저한테는 회사 그만뒀다고 말을 안 했기에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출근이 먼저기도 했고 퇴근하고 나서도 회사가 멀리 떨어진 제가 더 늦게 집에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에 남편이 있어도 회사 갔다 왔나 보다 했던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퇴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자진해서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들킨 거였어요. 제가 하루는 회사로 가던 도중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게 생각나서 급히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 준비는 안 하고 소파에서 팬티 차림으로 폰 만지고 있다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야, 지금 몇 시인데 출근 준비를 안 해? 그러자 남편은 곤혹스러운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니
저기, 나 실은 회사 그만뒀어. 뭐? 언제? 한 보름 넘었나? 너무 놀랐지만 일단 급하게 가야 했기에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들어보니 홧김에 사직서 내고 출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속이 갑갑한 겁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책임감도 없이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쩌나 싶더군요. 갚아야 될 대출도 있는데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제가 6, 남편이 4 정도의 비율로 돈을 냈습니다. 게다가 모자란 건 대출을 냈는데 대출은 결혼해서 같이 갚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둬버린 겁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게 골치가 아팠지만 이미 그만둔 걸 어쩌겠나요? 대신 남편에게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그 뒤로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다른 회사들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유튜브로 게임 방송 보는 것에 꽂혔는지 밤이고 낮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싱크대와 식탁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 쌓여 있고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팬티 차림으로 드러누워서 낄낄거리며 게임 방송 보고 있고 그 꼴을 보고 있자면 속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결혼 전에 내가 알았던 그 멋진 남자는 어디 가고 이제는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백수가 돼서 뒹굴거리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남자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회사 안 구할 거냐고 그랬는데 남편 한다는 소리가 자기야, 나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말고 먹방 한번 해볼까? 뭐? 먹방? 나 잘 먹잖아. 그걸로 잘 버는 사람 많고 복스럽게 잘 먹으니까 보는 사람 많을 거야. 회사 다니는 것보다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또 입담도 괜찮잖아. 자기가 무슨... 그리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먹고 빨리 먹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자기 정도로는 안 돼. 무시하지 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다가 위며 장이며 속 다 버리려고? 에이, 괜찮아. 자기야,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직장을 구하면 안 될까? 그럼 딱 3달만 해볼게. 나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기 일 그만두고 나서 8개월 동안 나 혼자 생활비며 대출금 갖고 있는 거 알지? 돈이 모자라서 따로 갖고 있던 적금까지 깼고. 알지, 아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러게 왜 그때 마음대로 그만뒀냐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의미야. 앞으로의 길만 생각해야지. 참 철딱서니 없고 속 편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쇠가 빠져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본인은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놀고 있으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가 싶고요. 정말 남편에 대한 정이 하루가 다르게 팍팍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도 졸라대길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딱 1달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두고 진짜 공사판이라도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호언장담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집안일도 자기가 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내가 해야 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몸이 10개냐고. 나 집안일 같은 거 못한다니까. 못하면 배워. 최소한 자기가 어지른 거,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 해놓고 빨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할게. 짜증 좀 내지 마. 왜 이렇게 사람이 화가 많냐? 저는 부글거리는 속을 참고 남편에게 설거지와 세탁기 돌리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매주 수요일만 분리수거 차량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놓치면 쓰레기가 엄청 쌓입니다. 특히나 남편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엄청 쌓였어요. 남편에게 수요일은 빠짐없이 분리수거 챙겨서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퇴근하고 했거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1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먹방 채널을 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조회수도 잘 나와봐야 몇백 정도더라고요. 남편은 컴퓨터와 카메라를 켜놓고 그 앞에서 먹방을 했는데요. 원래는 작은 방에서 했는데 뒤에 행거도 있고 배경이 지저분하다고 컴퓨터를 거실로 아예 옮기더라고요. 거실 배경이 훨씬 좋다고요. 하여튼 남편은 돈을 벌기는커녕 배달음식 비용으로 돈만 더 썼습니다. 저는 한 달만 참기로 했으니 참자 생각했죠. 그러던 수요일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떡볶이랑 튀김 순대를 시켜놓고 책상 앞에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은 아예 정리도 안 했는지 온통 개판이고 분리수거도 아예 안 해서 일회용품이 마구 쌓여 있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죠. 오늘 분리수거 날인 거 잊었어? 아, 깜빡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해 도대체? 아, 깜빡했다니까. 날파리 꼬이는 것 봐. 지금이라도 나가서 버려. 음식 다 세팅했는데. 이거 버리고 와서 먹어도 되잖아. 아우, 알았어. 남편은 궁시렁대며 분리수거와 쓰레기 봉투를 챙기더라고요. 저도 화를 참으며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싱크대에 모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분리수거를 들고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누가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더군요. 문 열어! 당장!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현관으로 나가는데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이 확 들어오시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시니 저도 너무 놀랐죠. 그런데 놀랄 겨를도 없이 화가 잔뜩 난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던 20리터 쓰레기 봉투를 제 쪽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꽤 되는 건데 저 정통으로 쓰레기 봉투에 맞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니! 야! 너 내 아들한테 이런 거 버리라고 시켜!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알아봤는데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딴 쓰레기를 버리게 해? 뭐 해먹고 사나 싶어서 반찬 챙겨서 왔더니 내 아들이 이 추운 날 외투도 못 입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네. 야! 나 종현이한테 이런 거 단 한 번도 시킨 적 없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부려먹어? 네가 할 일을 왜 퇴근하고 와서 힘든 남편까지 부려먹느냐고. 그 말에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지금 퇴근하고 왔어요. 옷도 못 갈아입고 설거지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까지 쓰레기 버리는 게 뭐라고요? 네가 할 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네가 하면 되는 것을 왜 내 아들 시켜? 그리고 네가 벌면 뭐 얼마를 벌고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 다닌다고 유세야 유세가. 너 내가 어디 보자 하면서 가만 참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내 아들 잘도 부려먹었지? 어머님은 혼자 씩씩거리더니 주변을 둘러보시더군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세팅되어 있던 떡볶이를 보고는 또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너 이딴 거 먹이니? 어쩐지 아까 종현이가 들고 있는 거 보니 죄다 배달 일회용품 투성이던데 너 내 아들한테 맨날 이딴 거나 먹여? 먹이긴 누가 먹여요? 어머님 아들이 좋다고 먹는 거지. 이런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알러지 올라온다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어머님 갑자기 눈이 돌더니 떡볶이까지 들고는 바닥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어머님은 저를 잡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의 패악질에 저는 입만 뜨악해서 보고 있었죠.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대꾸하는 거 어디서 배워먹었어?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어? 내가 오늘 너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주고 가야겠다. 가정교육 운운하니 저도 눈이 돌아갔죠.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 잘 받으셔서 결혼한 아들 내 집 무작정 찾아와서 이 난장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야? 하더니 갑자기 제 등짝을 두세 대 팍팍 때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경악했죠. 왜 때려요? 너 같은 년은 좀 맞아야 돼. 어디서 이런 싸가지도 없는 하면서 또 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엄마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환멸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를 붙잡는 어머님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한 대만 더 때리면 경찰 신고할 거고 고소할 거니까.
고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진짜! 그만 좀 하라고요. 내가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었으면 당신 아들부터 갖다 버렸어. 상모질이인 당신 아들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나도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당신 아들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나 때린 거 다 고소할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뭘 먹여 살렸는데? 당신 아들 회사 그만둔 지 9개월이 넘었어. 알기나 해? 책임감도 없고 지 앞가림도 똑바로 못하는 인간을 결혼까지 시켰으면 최소한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어따 대고 쌍욕하면서 손찌검까지 해요? 당신이 뭔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저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너네 엄마 모시고 나가. 내 아들 집인데 누구 너라 나가래? 이게 왜 당신 아들 집인데? 당신 아들 이 집 살 때 3천만 원 보탠 게 다야. 나머지 대출도 다 내가 갖고 있고. 진짜 보자 하니까. 아줌마, 나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따위로 굴지 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해서 아까워 죽겠는 아들 집에 데리고 가세요. 평생 끼고 살면서 밥도 다 떠먹여주고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저도 눈이 뒤집혀서 따지고 들자 어머님도 주춤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뭐 하고 있느냐, 얼른 너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어머님 모시고 데리고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삿대질하고 쌍욕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갔는데 집에는 쓰레기 봉투 나뒹굴고 있고 떡볶이도 쏟아져서 엉망이고 저도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온몸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진짜 저 인간이랑은 끝을 내자, 저 지긋지긋한 집안과 끝을 내자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일단 좀 치우자 싶어서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세팅해 놓은 카메라가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살펴보니 좀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그거 제 USB에 다 옮겨놨습니다. 저도 쌍욕 먹고 폭행까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이혼은 물론이고 폭행으로 고소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증거도 내서 어머님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 찾아와서는 고소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혼은 하겠는데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줘야 되는데? 그러게 너네 엄마도 함부로 남한테 쌍욕하고 폭행하면 안 되지. 너네 엄마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잘도 손찌검하고 함부로 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고 가족 아니야. 웃기는 소리 작작 좀 해. 나를 언제 가족으로 생각했어. 너나 너네 부모나 너 챙겨주는 보모 정도로 생각했잖아. 너네 엄마도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군 거 그 값은 치러야지. 고소 취하 전혀 생각 없으니까 경찰서에나 똑바로 나오시라 그래.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시어머니 고소도 그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했고 어머님에게서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냈고 사과문도 받았습니다. 이혼 마무리가 되던 날 얼마나 속 시원하고 날아갈 듯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 보고한 결혼인데 그 사람이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모지리의 마마보이일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게다가 그 엄마라는 인간은 자기 아들 반푼이로 키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애먼 남의 집 자식만 잡고 있고요. 저하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못 믿어하면서 당신 아들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셨던 분인데 이제 아들 되돌려 받았으니 평생 잘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방생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수발 잘 들어주면서 말이죠. 짧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다시 찾아온 제 앞에 평범한 싱글 라이프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누군가한테 기대지도 않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고 챙겨가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